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부모님이 평생 읽어온 곳을 정당하게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님, 주변에서 간혹 상속재산 문제로 서로 형제끼리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형제끼리 상속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나요? 정말 형제분들끼리 싸우는 경우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데요. 보통 분들은 그런 집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 분쟁을 제가 들여다보면 단순히 사이가 좋고 안 좋고 이 문제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독립된 상속인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들을 보면은 형제들의 우애는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서로 입장 차이가 발생을 해서 형제들의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똑같이 나누면 싸울 일이 없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상속분이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이 되는 건데요. 물론 상속이 개시되면 n분의 1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3명이 있다 그러면 각자 3분의 1로 나눠 갖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럼 그렇게 나눠 가지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나누면 좋겠지만 문제는 숫자만으로 서로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로는 상속인들이 받아들이는 기대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상속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또 여기에 복잡하게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요소들이 개입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자녀 중 한 명이 결혼할 때 집을 받았거나 사업자금을 받았으면 이런 것들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6억이고 자녀가 3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자녀가 똑같이 2억씩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장남이 1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결혼자금을 보태쓰라고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6억 원에 특별수익 2억 원이 합쳐져서 상속재산이 총 8억 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녀 수대로 3분의 1을 하게 되면 2억 6천만 원이 약 되는 거죠. 그런데 장남은 이미 결혼자금으로 2억 원을 받았으니까 상속을 받을 때는 그 몫이 또 빠져야 되고요.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면은 다른 형제들의 상속분을 또 침범했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또 장남이 반환을 해야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정해진 비율이 있어도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눠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의 복잡성도 이렇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데는 복잡하게 적용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재혼 가정에서 전처와 후처 자녀의 상속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전처와 후처의 자녀 사이는 법적으로 동등한 상속권이 있지만 유언장이나 유증이 한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른 쪽의 자녀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면서 상속 분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른 것도 상속재산을 나눌 때 복잡하게 작용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심판이나 소송이 실무에서도 복잡한 편인데요. 복합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겪으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형제의 사례인데요. 동복 형제였던 A씨와 B씨가 상속 문제로 결국 의절까지 가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였나요? 제 의뢰인이었던 A씨는 전처의 자녀였고요. 같은 형제인 B씨와도 비교적 우애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아버지와 후처의 사이에서 C씨와 D씨가 태어났고요. 즉 의붓 형제 2명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문제는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의붓 어머니와 이복 형제인 C씨하고 D씨에게 유증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복 형제인 A씨와 B씨는 아빠의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씨와 B씨는 분개했고 이복 형제들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상속재산까지 뺏겼으니까 당연히 억울한 일이겠죠. 한편 이제 C씨하고 D씨는 소송 가능성을 좀 의식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A씨하고 B씨에게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협의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C씨하고 D씨의 목적은 명확했는데요. 사전에 A씨하고 B씨에게 일부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속 분쟁을 피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A씨와 B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건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를 수락을 하려고 했는데요. B씨는 거절을 했거든요. B씨가 생각할 때는 상속재산 분할을 이제 협의하기보다는 자신의 상속분 행사를 위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개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A씨는요? 협의를 수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과정에서 가장 애매한 입장에 놓인 사람이 A씨였는데요. A씨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면 구체적인 상속분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A씨로서는 적극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지만 동복 형제인 B씨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서, 즉 소송을 통해서 상속분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근데 B씨도 증여를 받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B씨도 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A씨는 이제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해서 부동산을 증여받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등기부등본만 떼어보면 증여받은 사실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반면에 B씨는 딸이다 보니까 오래전에 현금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현금 증여는 뭐 상대방의 일에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 통장 거래 내역도 오래되면 조회가 되지 않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증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두 동복 형제 사이가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이제 B씨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C씨하고 D씨는 A씨의 특별수익, 즉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쉽게 입증을 했고요. 왜냐면 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으니까요. 반면에 B씨에게 이루어진 현금 증여는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 결과 B씨의 상속분만 인정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본인도 B씨하고 똑같이 생전 증여를 받았는데 단지 증여 형태가 부동산으로 특별수익이 인정돼가지고 상속에서 배제되고 B씨는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입증이 안 돼서 상속분을 온전히 받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A씨는 장남으로서 장녀인 B씨와 차별 없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B씨는 아버지가 장남만 선호해서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의뢰인 A씨와 형제 B씨의 우애는 완전히 무너졌고요. 가장 가까웠던 동복 형제가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부모님이 생전에 명확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속 플랜이란 그러니까 세금적인 측면에서 절세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측면은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상속이나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전 증여가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고 유류분 제도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그런 법적인 요소가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상속 분쟁이 시작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만약에 상속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증거 확보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뭐 생전에 증여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증여계약서 등 모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형제들 간 협의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분쟁은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상속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끼리 상속 문제로 싸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사실 싸운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각자가 이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상속 문제를 다루면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부모님이 평생 읽어온 것을 정당하게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